안녕하십니까. 음식물 분석이 아마코 최진원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업소용 음식물 분석이 수리를 하러 갔습니다. 여기는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 식당입니다. 주로 이제 음식점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폐기 시설을 운영해야 될 대상자를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20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면적이거나 1일 급식 인원 200인 이상 또는 관광 음식점, 휴게점, 고속도로 이런 데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일정한 규모의 평수 이상이 되는 때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될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식당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위탁 처리 계약을 갖다가 해서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 업체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를 갖다가 해당 구청에다가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줘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상 식당에서나 또는 200인 이상 급식시설을 갖다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에서는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를 해서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 처리 문제를 갖다가 항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고 음식물 감량기를 사용한다 해서 100% 음식물 자체가 쓰레기가 자체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음식물을 갖다가 이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이 의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채소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무나 배추같이 파라든지 뭐 이렇게 다듬고 나면 손질하고 나면 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음식물 준비 과정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것들은 위탁 처리 업체에 처리를 하시고요. 이제 음식을 갖다가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기 전에 왜 잔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거지 하는 과정에서 잔반이 나오는 이러한 잔반 처리용으로 식당에서는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는데 굳이 위탁 처리를 갖다가 할 필요 있겠느냐 하시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위탁 처리는 위탁 처리대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러한 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위탁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굳이 그걸 다시 뭐 잘게 썰어 가지고 음식물 분쇄기에 처리를 하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좀 인력이 낭비되는 그런 작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년에 한번 위탁 처리 실적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해주는 위탁 처리 업체하고는 계약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주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칼날이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의 뭐 원인이
쇠붙이 종류가 분쇄실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숟가락이나 젓가락 같은 포크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칼날이 손상이 잘 됩니다. 그거는 이제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날이 먼저 손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좀 위험해 보이는 칼날 방식을 왜 식당에서는 사용하느냐 이랬을 때, 식당에서 보통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류를 보면은 채소 종류가 많습니다. 채소라 하는 거는 이제 부추라든지 대파라든지 이런 섬유질이 강한 무 이파리라든지 배추 이파리 이런 것들도 섬유질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강한 음식물을 갖다가 분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칼날 방식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칼날 방식의 음식물 분쇄기, 업소용 음식물 분쇄기는 회전력이 3600rpm입니다. 고속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갖다가 잔여 음식물을 1mm 이하의 입자로 분쇄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량의 음식물을 갖다가 분쇄를 해가지고 흘려보는 데 있어가지고 하수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칼날 분쇄 방식을 업소용에는 적용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 하면은 쇠붙이 종류,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칼날이 손상이 발생한다는 거, 이렇게 칼날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는 하지만 많은 양의 음식물을 1mm 이하로 분쇄를 해서 하수구 배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로 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업소용 음식물 분쇄기는 칼날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는 건모밀 방식이라 해서 망치로 벽체에 음식물을 밀어내면서 벽체에 있는 칼날 사이에서 망치로 두드려서 깨듯이 이제 이렇게 분쇄를 하는 방식이 건모밀 방식입니다. 건모밀 분쇄 방식은 입자가 좀 큽니다. 1에서 3mm 입자로 분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양의 음식물을 갈아내게 되면 하수 배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준다는 것은 하수구가 막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고, 식당이든 가정이든 음식물 분쇄기를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배관 세척제를 가지고 하수구 청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하수구가 막히는 원인이 보면 기름 성분이 퇴적돼 가지고 굳어서 하수 배관이 관로가 좁아져 가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가정이든 식당이든 배관 세척제를 주기적으로 하수구에 부어 가지고 기름 성분이 하수구 내에 퇴적되지 않도록 관리 청소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구가 막히는 일이 없겠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하수구 안에다가 이제 배관 세척제를 10년이고 20년이고 한 번도 이렇게 부어서 관리를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하수구가 만일에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고 역류를 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가정에서도 난리가 나고 식당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영업을 하니 뭐하니 영업 손실이 발생하니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막히기 전에 관로 탐지를 해서 청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업무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 내시경을 가지고 하수구 안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꺾이는 부분이라든지 배출되는 차가운 공기를 만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보통 기름 성분이 배관 갈로 내에 퇴적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 세척이 필요하면은 고압 세척기도 하수구 안에 있는 기름 성분을 떨어서 깨서 뚫어주는 그런 청소 작업도 하고요. 플렉스 사포터기가 있는데 요거는 주로 저희들은 미국 리지드사 플렉스 사포터기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끝에 체인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체인이 회전하면서 벽체에 있는 기름 성분을 때려 가지고 분쇄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하기 때문에, 또 배관 내시경을 통해서 그러한 기름 성분이 떨어져 나가는 걸 갖다가 보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수구 배관 내 청소를 갖다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하수구 배관에 대해서 유지 보수 청소 관리하는 걸 갖다가 신경을 좀 써주셔야 갑자기 막히는 그런 일로부터 영업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구 청소 관리는 주기적으로 가정에서도 한 달, 두 달, 세 달에 한 번 하시고, 업소에서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배관 세척제를 하수구에 부어가지고 배관 안에 기름 성분이 퇴적되는 걸 미리 방지를 하셔야 되겠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식당 같은 곳에서는 배관 탐지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수구가 막히게 되면은 뚫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접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배관 청소, 배관 탐지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수구를 갖다가 먼저 탐지하고 점검해가지고 청소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3년도부터 음식물 분쇄기를 제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음식물 분쇄기는 말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해가지고 물과 함께 흘려보내는 기계입니다. 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지가 85년 정도 됐고요. 1938년도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상당히 그 역사가 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대한민국의 음식물 분쇄기의 도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12년 정도 되죠. 이러한 디스포저는 1970년대에는 고가로 수입돼 가지고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환경부가 수질 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1996년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가 2013년도 18년 만에 디스포저 사용을 갖다가 재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디스포저 사용의 그 도입 환경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오수관로가 이제 93%, 96%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오수관로를 통해 가지고 모든 생활 오수라든지 뭐 상가에서 배출하는 오수, 이러한 모든 오수는 하수 처리장으로 100% 이송돼 가지고 하수 처리장에서 정수 처리됩니다. 이렇게 정수 처리된 물은 2, 3급 수입물로 수질 방류 기준을 준수해 가지고 하천이나 강이나 바다 그리고 공유 수면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혹시 라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안에 라사 있어요? 일부 뭐 단체나 언론에서는 아직도 디스포저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오염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이미 20년 30년 전에 지나간 자료나 이야기 가지고 보도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말에는 이제 뭐 굳이 속을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저희들 그 서완이 디스포저는 그 국내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이고, 우리나라 그 식당에 그 음식물 종류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게 만들어진 디스포저입니다. 디스포저를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은 실제 설거지하는 그 1차 애벌 자리에서 인건 노동력을 갖다가 상당히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모들이 편리함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장님들이 좋아라 하십니다. 바닥에 음식물 쓰레기를 소쿠리 같은 데 모아 놓습니다. 바닥에 기름도 불을 그러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없죠. 그래서 주방장님이나 참모, 주방 이모님들이 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식당 안에서 작업하는 걸 갖다가 더 즐겁게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한민국 제주도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디스포저의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포저를 하나 구입을 하실 때는 가격도 중요하고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할 때 애프터 서비스가 잘 제공되는지 그런 걸 잘 염두해 두시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업소용 음식물 분쇄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조금 고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비싼 건 아니고요. 어떤 그 감량기라든지 이런 제품에 비하면 반값도 되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애프터 서비스가 잘 보장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해 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업소용 음식물 분쇄기 서완이 300 모델의 칼날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칼날 교체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잘 지켜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은 영상은 이제 디스포저를 테스트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남을 갖다가 분석하는 예정인데요. 끝까지 잘 부탁드리고 700만 식당 사장님의 건성 성공을 기원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아니 여기 소쿠리 준 것도 있잖아. 안 줬는데요. 왜 안 줘? 아니야, 안 줬어. 소쿠리 이런 거 줬다니까. 안 줬어. 줬으면 내가 여기다 다 빼놔. 여기 지금 하나도 버린 거 없어요. 내가 사장님 안 줬다니까. 어쨌든 이거라도 덮어라. 이거라도. 이건 안 되네.
아니야, 그냥 이거 덮어놔도 돼요. 내만 돌리니까 이거 덮어놔. 조쿨이 안 줬는데? 없는데. 아니야. 조쿨이 줬으면 내가 이런 거 말이지. 이런 거. 응. 이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엎어나면 된다고요. 없었어. 이거 한번 갈아 내려볼까요? 물 틀고. 항상 물 틀지, 이 물도 트는데 뭐. 틀고. 스위치 가동하고. 내가 이거 갖다 놨어요. 하늘하면 안 돼서. 이거 골라보면 안 되나? 그래도 걸릴까봐. 안 돼. 물량이 많으면 이게 터진다니까. 알아, 그건 알아.